분이 3월 5일서부터 3월 10일 사이에 사임할 거다. 예. 라고 국회의원 중에 자기 개인 SNS 계정에 글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네. 사임의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어디서 연원됐냐 제가 좀 보니까 주로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 그 얘기는 아마 정치적인 피로죠. 탄핵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왔던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딱지가 붙느니 사실 탄핵 전에 사퇴를 해서 탄핵만은 좀 안 받으면 정치 세력적 측면에서는 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나 봐요. 예. 주장으로 그러니까 주장 대 주장으로 네. 남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죠. 주장 대 주장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시다시피 특검이 끝났기 때문에 일반 검찰한테 모든 사건이 넘어가면서 일부는 또 무혐의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 대통령 측에 좀 하야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반응들을 보면은 뭐 하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공식 논평은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고 공식 논평을 했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특히나 최근에 그 촛불 집회에서의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발언을 보면 헌재의 그 판결이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서석구 변호사나 김평호 변호사. 청와대도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청와대도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끈을 아마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예. 절대 헌재에서 이게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거 흘러나오지 않죠. 안 나오죠. 흘러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사건 때 예. 그 민정수석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로 그 비망로에 기재돼 있어서 박한철 소장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그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특히 말 조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없다. 예.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끝까지 기각될 것이라고 믿으면 뭐 하야라든지 그런 카드 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끝까지 잡고 가겠죠. 그 가능성을. 신락 같더라도.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실은 그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그냥 좀 적을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불씨는 남아 있다고 봐요. 이제 그 논리가 그쪽에서 부추기는 논리는 이거 지금 탄핵 인용될 것이 100%다. 그렇게 돼지면 바로 탄핵 인용돼지면 검찰이 특검에 그 수사를 이어받아서 구속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 만약에 그 말하자면 사퇴를 하면 각하 결정을 할 것이다. 각하 결정을 하면 어쨌든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가기관에서 결론을 안 내준 거기 때문에 논란 대 논란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정치적 공세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대선 때까지는 잘 못할 거고 대선 이후에 수사를 하고 그것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구속 수사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 임기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형사재판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진행될 텐데 그때까지는 각종 그 연금이라든지 뭐 비서관이라든지 기사들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논리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논문 수준의 칼럼을 썼죠. 이게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헌법학자나 교수들도 이거 깊이 고민을 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국회법이 그거를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못하고 전령 사퇴 의사 표시를 하더라 수리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법 134조 2항에 보면 탄핵 제도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이 없이 임명권자는 탄핵 소추가 된 경우에 탄핵 소추 대상에 대해서
사직서를 수리를 못하고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해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 사표를 수리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임명직 공무원은 당연한데 선출직 공무원은 과연 그러면 임용권자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법을 박 의원도 있지만은 법을 만들 때는 여기 단서를 달아요. 선출직은 그 예외로 한다든지 단서를 다는데 이 단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임명직인 공무원, 아니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지방의회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사표를 자기가 오늘 사표 내겠다 이래버리면 공무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수리하잖아요. 네. 그다음 지방의원도 지방의회 의결로 수리하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때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나 수리하겠지만은 징계에 회부됐던 사람은 수리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선출직이므로.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그 일방적인 말로 그 공무원 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선언으로 나 하야한다. 그거로 하야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선례로 쌀구 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 국민이 원하면 그 하야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해서 밑에 그 비서관들이 공식적으로 사직원을 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버티다가 섰어요. 그걸 갖고 국회에 제출을 해요. 국회가 그 부분을 그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만장일치를 의결하고 바로 공표를 해요. 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들은 선출직이고 예.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 국민의 대의 기간 예.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사직서를 받거나 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사직서를 받지만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대통령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사실은 유권자잖아요. 유권자 아니에요. 유권자는 단일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단일한 인격체가 없으니까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다가 사직서를 그렇죠.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의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국회가 의결로서 그 수리할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예. 국회는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예. 국회법 134조 2항에는 그 대통령이 피소추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를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의결할 수가 없네. 그렇죠. 어허. 하더라도 부결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아니 부결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결은 붙여야죠. 의결은 붙여야 돼요. 의결은 붙이되 의결은 붙여서 우리는 사직원을 예.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이거는 의결할 수 없다. 부결시키는 거죠. 아니 아예 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의결을 안 붙여야 되는 아, 의결 안 붙여도 되는 거고. 아니 의결을 안 붙여야 돼. 의결 안 붙여도 하고 하더라도 설령 변호사 아저씨가 왜 이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하니까 의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의결해서 부결을 시키는 게 아니지. 의결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장이 이 부분은 뭐 의결에 붙이지 않고 예. 뭐 붙였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해서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사직서를 냈을 때 무슨 그때는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현직에 있는데 네. 다만 혁명이 일어나서 네. 내가 이 문제가 돼서 이 네. 그 혼란을 수습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야를 하고 망명하는 길밖에 없으니 그렇죠. 하야하면 정치적 선언이고 어떻게 내 임명권자가 누구냐 보니까 국회니까 국회에다가 냈고 국회는 탄핵소추가 안 됐으니 이건 받아서 저 정치적 뜻을 받아서 우리가 사직원을 접수하자 해서 의결해서 만장일치로 그렇죠. 가결한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되기 전에 예. 그게 우리 왜 뭐 그러네. 그래갖고 막 그 하야한다 하냐 말아야 그때 되냐. 뭐 4월에 뭐 이야기할 때도 예. 탄핵 소추되기 전에는 자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면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국회에서 뭐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정치적 해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직서를 낼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하야 선언을 해도 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예. 하야할 수 없다.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당하는 길이 없어요. 탄핵을 이게 결심한 그러네. 이후에 선거상의 상황 딱 보고 분위기가 탄핵 인용될 것 같으면 그냥 자진 사표를 내버리면 그럼 탄핵이 또 허공에 떠버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탄핵 제도가 사실상 대통령에는 없는 무의미한 거나 거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회법은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안 이제 해보고도 잘하네, 이 부분을 갖고 사실은 법률가들도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법률 해석에 고민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논문이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임한다고 이렇게 그냥 적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법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제도의 취지라든지 다른 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헌법학자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더니 판례도 있더라. 판례. 예, 예. 판례가 예. 이것은 이제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 그 사임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금까지는 사임할 수 없는 규정이었는데 예. 그것을 1000만 번 양보해서 사임할 수 있다. 예. 손 치더라도. 그렇죠. 하더라도 또 사임 받아주자 우리가. 예. 어? 탄핵 심판 사건이 이제 결심한 상태고 선고만 남겨놨는데 결론을 내야 된다. 예.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한 게 이제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의원님이 변호사 시절에서 우리 차벽과 관련된 그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가로막은 분 헌법소원에서 헌법소원 냈어요?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집회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거. 그 박준 그 변호사 시절에 낸 거예요. 예, 유명한 판결이죠. 위헌 판결 4개나 받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 4년 임기에 국회의원이 된 거야, 4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집회가 다 끝나는 게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차벽 설치하는 게 예. 차벽 설치했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예.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 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 헌법 정신에 위배다라고 해갖고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야지 뭐 법원 근데 거를 혼자 얘기다 재판 해.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연히 그 집회는 끝났죠. 끝났죠. 끝나버리는 예. 거지. 예. 끝난 이후에 가심 청구를 하는 그렇죠. 거지. 그래 끝났어도 예. 끝났으면 우리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헌법소원 올라도 우리가 판결 안 내리는 거 안 내려도 된다. 옛날 일이 돼버리는 옛날 일이 거잖아. 됐으니까 판결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예.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재판 중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런 헌법 위반 상태가 앞으로 반복할 위험성이 있고 예.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예.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도 본 판결을 한다. 본 판결은 계속 진행한다. 예.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판결을 한다는 건데 예.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임을 받아진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음 만약- 대통령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그렇죠. 있고 다음 대통령이 예. 박근혜 대통령 불행하게 막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고 또 이것이 만약에 각하를 해갖고 본 판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극기 집회에서는 봐라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쟤들이 완전히 그 허위 사실을 갖고 잘못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판단 안 해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주장 대 주장으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퇴를 하더라도
판결을 종국적 내줘야 된다. 판결을 해야 된다. 종국적 판결. 예, 해야 인용이냐 된다. 기각이냐를 해줘야 예.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대통령이 예. 이와 유사한 혹은 국정농단의 사태 혹은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 파면 사유가 됐을 때 싹 중간에 꼼수를 피워서 이거 탄핵될 것 같으니까 싹 사임하고 끝내 그냥 허공에 띄워버려야지. 예.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종국적이라는 뭐예요? 예, 종국적 판결을 종국적 판결을 내줘야 한다. 종국적 판결은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을 아하. 해야 되는데 예. 뭐 아까처럼 뭐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탄핵 사유로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치기 예. 때문에 종국 판결을 하면 인용 판결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꼼수 네. 두 단계 두 양갈래 경로로 보더라도 어찌 됐든지 그만둘 수 없다. 그렇죠. 죽었다 이제 넌 네.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열차는 종청역에 도착할 것이다. 에이씨, 무슨 소리야. 벼랑하네. 똥개는 지져도 열차는 달린다. 이렇게 딱 멋진 얘기로 끝내지. 뭐 종국적 열차를 해서. 내가 탄핵 열차라고 하는 표현을 외부자들에서 한번 썼더니 언론에서 다 탄핵 열차라고 쓰대, 이제. 예?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네. 나는 사임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사임을 국회에서 하야 선언을 해도 국회에서 의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결을 해서 사임을 받아주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이제 그 탄핵 이전에 사임이 된 거야. 네. 그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다 받아요. 그렇죠. 탄핵 이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네. 탄핵은 그냥 하나의 법적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니까 종국적 결정을 내린 거거든. 근데 이 대통령 지위는 탄핵 이전에 사임을 해버렸어. 난 문제가 없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대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네. 징계에 회부돼 있으면 사직을 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법률로. 그렇잖아. 그것도 사직을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국회법도 그런 취지입니다. 예. 국회법 134조 2항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왜냐하면 의결을 해주면 안 되는 공무원들 거지. 같은 경우는 사표 내지면 연금 다 받고 예.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파면이게 되면 연금 하나도 못 받잖아. 파면 같은 경우 연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5년간 공무원 단임권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탄핵 인용돼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파면이라는 것은 네. 탄핵은 징계 절차고요. 네. 징계에서 파면이에요. 파면. 대통령은 이거 다- 누가 징계를 못 하잖아요. 연금도 보니까요. 연금도 대통령 월급의 95%를 받아. 그러니까 예? 상당히 다 많이 받아. 받고요. 비서관들 비서관이 뭐 3명, 운전기사 1명, 예. 그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에 뭐 철도, 뭐 항공 이런 건 다 그 할인권, 이용권 다 있다고.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치료, 그 밖에 근데 난 전두환 요즘 계속 경호를 하잖아요. 네.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 줄 알았어. 그건 근데 5개. 근데 그 내란 음모로 해갖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 예우를 못 받고 금고 이상의 형에. 예, 금고 이상이니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이것만 받고 있더만. 그거는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거예요. 왜? 그거를 해버리면 누가 죽여버릴까봐? 그렇죠. 국가의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죽으면 우리나라 쪽팔리잖아. 그런 것 때문에 태어나면서 하겠죠. 쪽팔리니까 당신은 우리가 버리긴 아깝고 쓰기는 쓸 수 없는 물건 계륵 중에 다 썩은 계륵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정신인가? 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 네. 대통령 시절에. 그래갖고 예를 들어 납치되고 북한으로 가면, 북의 소용이라고 또 떠벌리는 놈들도 많고. 네. 미사일 기지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네. 개인들이 비밀 정보가 국민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뭐
악감정이나 사감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사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 고마워해요. 그분이 있어서 저는 엉겹결에 난 원래 정의로운 인간이 아니야. 그냥 좀 이렇게 양아치스럽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러게 뭐 지나가는 사람이 짱돌 던지거나 물려버릴 수도 있지. 아니 난 이명박 때문에 정의로운 인간이 돼서 고마워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거 예우를 받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의 머리가 깨지는 것 때문에 뭐 이게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가가 그 정도까지 치안이 허술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진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적성국에 납치되면 큰일 나는 거네. 그러니까요. 특급 정보를 갖고 있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때 갖고 있었던 그 기록을 봉인하면 30년 동안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지정한 기록물 중에 일부의 그렇게 공개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30년 내의 기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뇌도 일단 좀 그 봉인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경험 있게 업무를 하는 거네. 네. 근데 전두환 안에 뇌 안에 전두환이나 이명박 뇌 안에 뭐가 있을까? 형식적 구조는 다 갖고 있겠죠. 자, 앞으로 박 의원님. 네. 1차 지금 몇 차 평의를 날마다 평의를 하잖아요. 날마다 이제. 평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경론이 벌어진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경론이 벌어질 내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정보는 안 나오니까요. 예. 경론이 벌어졌다는 것도 추측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마치 자기들이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썼는데 순뻥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게 의견 일치되더라도 8명이 돌아가면서 탄핵 사유대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몇 시간 걸려요. 아니 박 의원님 그럼 8명이 인용기각 이렇게 쓰잖아요. 네. 왜 인용됐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견해를 올려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절차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평의 절차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헌법재판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예. 아, 그렇게 평의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좀 얘기 좀 들어와. 아마 진행자 얘기 많이 하네요 오늘. 보면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모여서 아마 가닥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견해대로 몇 무더기에 찬성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몇 무더기에 그로 좀 나눈 다음에 초안을 좀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토론해 가면서 이 이견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날 정도에 최종적 의견이 뭐냐를 물어가지고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평의를 할 때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재판관이 늦게 된 순서별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예, 늦게 된 순서대로. 이게 탄핵 소추 사유별로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하고. 선임자가 제일 뒤에 얘기하고. 지금은 이정민 소장 대행이지 제일 늦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한 개별 탄핵 사유마다 이거 탄핵 사유로 보느냐를 좀 논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탄핵 사유로 보느냐 이런 부분을 논할 거고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면 주심이 이제 만약에 다수 의견이고 주심에 그 동의를 하면 주심이 이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주심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소수 의견인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다수 의견에 재판관 중에 누가 한 명을 쓰죠. 그리고 이제 주심은 소수 의견을 쓰고. 그런 거죠. 그럼 만장일치하게 되면은 주심이 다 일괄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괄적으로 쓰고 더 하고 싶은 거는 보충 의견을 더 보태요. 아, 보충 의견을? 그리고 누구누구 보충 의견, 누구누구 보충 의견. 그 다음에 또 다 맞는데 결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의 논리 구성만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 또 별도로 쓰고 재판관 이진성의 의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 그다음 강일원 주심 이분들 말고 나머지 6명도 열심히 이걸 연구했을까요? 전원 평의이기 때문에 뒤로따는 봤을 텐데 그리고 뭐 열심히 연구했을까? 재판 연구관들이 도와줍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매일매일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나왔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해서 매일 보고서 형태로 올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공부는 돼 있다, 스터디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날짜를 언론에 따르면 9, 10, 13일 이렇게 잡는데 네. 13일은 또 나름 법조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예. 최강욱 얘기는 13일 날 이놈의 인간들은 의전을 중시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날 퇴임 행사가 뻑적지근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날 판결을 할까? 그래서 9일 아니면 10일로 이렇게 그 예측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일설은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날 선고를 했으므로. 해왔으므로 예. 그 전례를 법원이 재판소가 어길 리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10일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9일은 이미 권성동 위원장이 얘기를 뱉어버려서 9일날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10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13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13일날 하게 되면 2주. 5월 11일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2주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 연장이 되는 확보가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13일 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예. 왜 그 이분들이 대선 이런 것도 염두에 두나요?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적인 대사인데 그렇죠. 그 정책과 후보 검증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도 아우성인데 2주라는 기간이 정말 크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일 날 하고 퇴임식은 안 하든지 생략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주 그 간소하게 하든지. 저도 박 의원님 견해와 유사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예. 이게 헌법재판소장이게 되면 좀 격식을 갖춰갖고 퇴임식을 하는데 그 재판관들 퇴임식은 뭐 전직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좀 간소하게 하는데 또 이정미 재판관은 정식 소장도 아니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재판관 수준에 준해서 퇴임식을 할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뭐 이렇게 거하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13일 날 이날 판결을 하고 그러면서 판결하면서 그 고려도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맞게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논의는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말로는 못해요. 말로는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평이할 때. 하는 순간 말로 하면 정치적 쪽팔린다 고려를 하는 그러더라고요. 거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13일쯤 조금 여유 있게 13일쯤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다행히도 매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 치렀기 때문에 그 관행까지 맞춰서 5월 10일이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하지. 근데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하면 5월 10일 날 선거를 못 해요. 그러면 5월 9일이나 이때쯤 해서 선거 관행도 좀 깨지고 또 이 공무원들은 법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이 관행을 지키는 걸 무척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13일 날 하면은 5월 10일 날 선거일을 잡고 서로 좀 무리 없이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용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렇잖아요. 당연히 뭐 인용이 네. 되겠죠. 인용은 8대 0인가요? 예, 지금 인용이 이제 3월 13일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8대 0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저도 거죠. 그렇게 봐요. 혹시 한 명 기각하면 한 명씩 이름을 거꾸로 좀 대보죠. 한 명 기각하면 사실은 기각 조 재판관. 아니 저 기각 판결문을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탄핵 사유 하나 정도가 논란이 되는 정도면 예. 예컨대 세월호 7시간만 돼지면 그거만 딱 탄핵 사유다. 요렇게 돼지면 있는데 뭐 13개 중에 한두 가지는 자기가 탄핵 사유라고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 다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만 탄핵 사유에 해당되면 탄핵이 되는 탄핵이죠. 거죠. 예.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지금 4개씩이나 13개가 다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쓰기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억지 논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률가가 합리적인 논리로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죠. 쓰기는 어려워. 이분들이 보수적 성향, 이분들이 인명권자 이런 등등에 대한 영향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됩니다. 탄핵 인용이 돼요. 자, 3월 13일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 인용이 되고. 네. 그럼 그 다음에 저 탄기국, 태극기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제일 불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마 절차의 불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사건 시작이 내부 고발자들의 어떤 이상한 개인적 이익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에 승복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오히려 또 방조하겠죠. 일부 정치 세력들은 부추기고. 자유당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기들 예.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볼 예.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대선 전국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을까. 20% 정도의 지지율을 얻으면 사실상 정치 세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의 정치적 목표 하에 움직이지 않을까. 예, 그 집회를.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신념이나 이런 게 있는 그룹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쇠퇴될 것이다라고 보는 저는 쪽도 그렇게 있는데.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거기 뭐 핵심 세력들이야 친박 그 핵심 세력 몇 명이 안 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믿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거기 오는 사람은 상당수가 내가 물어보니까 탄핵이 기각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청하는 분들이 그게 그 탄핵 기구 예, 집회가 나온 사람들 보면 거기 나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 막 가봤어요? 와서 이야기해요. 또 우리 헌법재판소에 기자회견하면 예. 우리는 태진행동 쪽 기자회견하고 저쪽에 가면 아줌마들 와서 지금 잘 못 알고 그러신 거라고. 그러고 이거는 다 JTBC가 가짜로 했던 거고 이거 다 허위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 제가 변호사하고 태진행동에서 기자회견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 쪽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지아 변호사는 여자 끌면 약하잖아. 아니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면 예. 내가 정당에서는 1년 재판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저를 상당히 인사도 각다하고 팬들이 있어요. 거기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래갖고 우리 전에 기자회견 권영국 변호사가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방해를 했어요. 저 가니까 그 두 사람이 그 경위들이 드러내버리더라고요. 변호사님 여기 하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딱 보호를 해주더라고. 근데 하여튼 돌아가서 그걸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적기관에서 결정이 실제 나버리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짜 뉴스를 갖고 선동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촛불 집회 나가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 촛불 나온 분들은 가짜 뉴스를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본인들이 자원해서 그 본인들의 소신으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기각되면 이 촛불은 폭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분들은 특히 가짜 뉴스라든지 왜곡된 종편 이런 걸 보고 나온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나온 분들도 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급하게 살아야 되죠. 예, 삭지 않겠냐 이렇게 그리고 보는데. 그게 또 뭐 이른바 정치적 결사체로 진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예. 저는 길어야 2주. 길어야 2주. 2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이 탄핵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선 탄핵의 목적이 중에 한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밀어내고 다른 정권을 좀 맞이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걱정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분명히 87년에 준한 이 광장의 열망은 있을 겁니다. 예. 아마 또 그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될 거고요.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근데 이 87년 정도의 이 뜨거운 열기를 김상조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혹한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뜨거운 열망과 이 혹한기 사이에서의 이 차이, 개혁 입법을 또 못 해내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반대하는 저 보수 수구 세력에 끌려가고. 예. 그래서 정권 초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김상조. 교수. 예. 근데 그 측면도 있지만 정권 교체 교체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 적폐를 청산하느냐가 이제 문제지만 또 하나는 우리 역사가 바로 서려면 이른바 국정농단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지은 만큼 처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해서 사실 죄지은 만큼 법원 판결을 받고 예.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로 판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해주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안 그리고 된다. 다시 우리는 퇴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짧은 기간 안에 그 혁혁한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그 물이 떠오른 빙산의 일각만 손을 댔단 말이에요. 네, 그 30% 정도라고 평가했죠. 네. 그렇죠. 그 근본적인 뿌리를 그런데 나머지 70%가 더 깊은 뿌리란 말이에요. 네. 잘 안 뽑히는 뿌리.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지금 검찰로 넘어갔지만,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2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이 낸 그 개정안, 그게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바른정당까지 설득을 해갖고 제2기 특검이 출범을 해야지, 그래야지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부담이 좀 줄어들겠다. 왜냐면 조금씩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정권이 혼자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검찰 시키고, 근데 검찰 내부에서 또 반동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검찰을 수사해야 돼요. 우병우 라인을 수사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요. 검찰을 수사를 제대로 검찰과 못했기 법무부를 때문에. 법무부가 다 협력자들이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우병우 때도 우병우로 수사해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윤회 국정농단 사태 때 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병우가 그거를 자료 유출 사건으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로 정윤회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하니까 그거만 했죠. 그 내부 특수부 이런 데서 이건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정윤회 압수수색을 하려니까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이걸 막은 세력들이 누구냐? 그럼 법무부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중앙지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총장 아니에요. 그 검찰총장한테 칼을 겨누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걸 못한 거 아니야? 그거는 워낙 덩치가 커버리고 네. 일이 굉장히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상으로 더 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법무부, 검찰, 중앙지검 압수수색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정비서관 우병우의 하명을 받아서 막은 세력들이 누구냐.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 정치검찰 못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도 지금 대검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죠. 예.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검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박영수 특검이 상수화된 게 고비체예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 그렇게 되지면 이게 그 특별감찰관도 사실상 법무부가 나서서 사실 협력을 해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우병우만 혼자서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일단의 세력들, 그렇죠. 그 세력들을 도려내려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70이 100일 갖고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법 개정안 해갖고 함과 동시에 지금 기소한 사람들 공소유지 재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재용은 저쪽에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진짜 뭐 수백 명 변호사가 달겨 붙어갖고 무죄를 끌어내려고 그럴 텐데 이쪽에서 검사 한두 명이 달겨 붙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행히 그 2월 28일 날 법무부하고 최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절충은 좀 8명. 했더라고요. 8명 검사 예. 남겨두기로. 파견 검사 20명. 20명 중에. 네. 그 한동훈이 남나요 그럼? 한동훈은 안 나오고 한동훈 윤석열 하고. 팀장 하에 예. 실질적으로 부장들 빼고 수사에 직접 관여를 했던 검사들. 이복현 남아야겠네요 그럼. 그래서 이름은 이복현 남아야 안 남아? 이름은 좀 나왔다는데 저도 확인은 못했어요. 이름은 다 못 외우겠어요. 그 검사들 이름도 못 외워 무슨 변호사가 한동훈, 이복현 뭐 이런